자, 3차 선거인단의 이번에 그 자체 투표만을 놓고 보면 62.37 대 28.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 투표가 숫자가 많은데요. 1차 선거인단 때는 이재명이 51.09,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31.45, 그러니까 51대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9월 12일이니까 대장동 완전 초기죠. 그리고 추석 직후에 했던 조사를 바탕으로 놓은 2차 선거인단에서는 이재명이 58로 오히려 올라갔고 이낙연이 33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0일 날 했던 이 3차 선거인단에서는 희한하게 62대 28로 이낙연이가 더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던 이재명이 그래서 적어도 뭐 한 57, 8%까지 얻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었는데 이재명의 득표율이 이재명 측은 50.29 그리고 이낙연 측은 49.32라고 돼버린 결정적인 요인은 이 3차 국민선거인단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발표되자 이재명이 50.29로 0.29% 차이로 결선 없이 바로 가게 되자 현장에서도 탄성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저지른 대장동 게이트의 효과가 뒤늦게 반영된 결과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혁명 21이 이재명의 지금 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반응이 다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상당히 국민의 민심을 거슬리며 이 경선을 밀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슈퍼위크는 일반 당원이나 국민이 사전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하는 지역순회 경선이 당심이라면 이 슈퍼위크 때 나오는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지금 동당의 경선에 제기되고 있는 역선택처럼 이 우파 사람들이 거기에 여당의 경선에 참여해서 그런 결과를 나온 게 아니냐. 아니죠. 그렇다면 1, 2차는 뭡니까? 3차에 참여했어요. 좌파는 여당의 경선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역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우파가 좌파의 경선에다가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전에 신청해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기당 내부에서는 1, 2차의 슈퍼위크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3차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거수기당의 선거 기간이 조금만 길었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3차 투표는 언제 조사했느냐? 이 3차 투표에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은 지난달에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했고 투표를 한 날짜는 지난 6일, 7일이라는 거예요. 자, 3일 유동규의 뇌물 배임 혐의 구속이 있었고 그리고 유동규 구속 이후에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을 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왔죠. 이에 반해서 1, 2차 슈퍼위크 때는 대장동 이슈가 부각되기 전인 7월달, 8월달에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2차 슈퍼위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 30일은 유동규 구속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아예 이 대장동 사태가 크게 부각되기도 전이었고 2차도 유동규가 구속되기 이전이고 여기에 또 응모한 사람들은 지난
7월달, 8월달에 선거인단 모집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장동 파문이 투표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3차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국민선거인단의 투표율이 81.39%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11곳의 순회 경선과 1, 2차 슈퍼이크를 다 합쳐서 최고의 투표율이라는 겁니다. 그간의 민주당 경선의 컨벤션 효과가 가장 컸던 1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77.37이라는 거예요. 2차는 59.66. 그러니까 2차 때 대장동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고, 그런데 3차 때는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세론을 형성하던 시기에 3차 슈퍼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대장동 악재가 없었다면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이렇게 갔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대세론이 형성되어서 싱거운 선거가 됐는데 투표를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재명 측조차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표심에 크게 놀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낙연 측은 그야말로 선거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요. 22명의 이낙연 측 의원이 이 선거 관련 기자회견에 지금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들려오는 이야기는 지금 국민의 똥당 쪽에서도 이재명이 되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등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지금 이준석이가 어제 KBS의 주진우 라이브라는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낙연이 후보는 아쉽겠지만은 1, 2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많이 나 보인다. 이재명이 올라와도 우리는 불편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계속 이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선 투표 논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해야 될 건데, 이자가 특검에 대해서는 무슨 천막 한번 간단하게 쳐놓고 목에 무슨 팻말 걸고 한번 긋고 그 이후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야당 어디에도 지금 특검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난 저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 그야말로 청와대 대변인이나 정무수석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간에는 이낙연이 배짱이 없어서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호남의 지지자들이 지금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낙연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완전히 팽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낙연이 본선에서 되든 안 되든 이번에 최종 경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호남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태가 조금만 빨리 터지고 유동규 구속이 조금만 빨랐으면 결선에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남 지역의 한 당원들은 정세균, 김두관 득표인 28,000표를 무효 처리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되지 왜 선거인단 총수에서 제외해서 사단을 만들게 되었는지 당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고, 1, 2차 선거인단은 의혹이 서로 매우 높을 때라 조직이 가동됐지만 9월 달에 모집한 3차는 자발적인 가입이 많았는데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민심이 바뀌었다라는 징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저런 일사불란한 당에서 지금 이재명이 후보로 결정되었음에도 22명이 기자회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의를 제기했고, 더 나아가서 이낙연 측은 계속 이 사건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이재명 대신에 이낙연에 대해서 몰표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투표가 3차 선거인단 투표가 6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구속 이후에 이 논란이 정점에 달하면서 민주당에 관심 있는 당원이나 국민들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고, 대장동 의혹에 의한 표심 변화 말고는 3차 선거인단에 대한 결과가 설명이 안 된다. 이재명으로 대선을 치르겠느냐라는 우려가 폭발했다. 그래서 이낙연이 강조해온 불완전한 후보, 불안한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답이 나왔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도 낙승을 예상했다가 결과에 놀랐고, 당일날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의 표정이 굳어 있던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의혹이 강성 친문 표심을 이탈시켰고, 본선을 앞두고 큰 불안 요인으로 야당에 나왔고, 민주당 유권자들이 엄청난 경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3차는 이 선거인단은 규모도 줄었고, 당원을 넘어 중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상당히 포함됐는데, 1차 때 64만, 2차 때 49만, 3차 때는 30만 밖에 없었는데, 1억 81.39%라는 동원하지도 않았는데,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투표율이 나온다는 것은 조직 동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에 가깝거나 중도이면서도 좌파에 가까운 사람들, 자발적으로 이 신청을 해서 그 투표를 하는 사람이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마 거수기당의 특징상으로 밀고 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일은 재판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이낙연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가리가 이낙연을 보면서 이낙연이는 상당히 자신한테 복종하는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낙연이 상당히 분노한 걸로 보이고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한 걸로 인식하고 있고, 송영길은 이재명이 후보 확정됐다 이 제기를 거부했고, 자, 이 이낙연 측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선 투표에 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가 이제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